안녕하십니까. 쇼킹 부동산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국토부 장관이 원혜룡 전 제주지사로 결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어떤 정책이 나올지 좀 전망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 전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1월 오후 12시 깜짝 발표가 있었죠. 원혜룡 전 제주지사가 국토부 장관으로 발탁이 된 겁니다. 이거 굉장히 의외였거든요. 국토부 장관에는 강력한 후보군이 있었습니다. 김경환 서강대 교수님, 그리고 심교원 건국대 교수님이 있었죠. 자, 김경환 서강대 교수님은요,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 제작에 참여를 하신 분이고요. 심교원 건국대 교수님은 인수위 부동산 TF 팀장님입니다. 자, 그래서 이분들 중에서 혹시 후보가 나올까, 국토부 장관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결과로 정치인이 국토부 장관이 됐다는 부분입니다. 원혜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국민의힘 경선 당시의 공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양도세 부분을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돌려놓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임대차 3법을 폐지한다고 했고요. 생애 최초 주택 정부와 구매자가 50%씩 공동 투자하는 반반 주택 개념을 도입하겠다. 9억 원 이하 주택에 도입한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또한 임기 내 250만 원의 주택 공급 정책을 밝혔는데, 보면은 국민의힘 경선 당시에 밝혔던 공약이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공약을 실행에 옮길 인물로 낙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의 드라이브가 예상된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지금 규제 완화 부분은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부분과 재건축 초과임 환수제 규제 완화 부분, 세 번째는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 부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와 청약제도 개편 부분이 지금 유력하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건축 초과임 환수제하고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 부활 부분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공급 확대 방안은요, 공공택지개발 수도권 74만호, 재건축 재개발 30만호, 도심권 역세권 복합개발 13만호, 소규모 정비사업 6.5만호, 그리고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사업으로 14만호 이야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택지가 문재인 정부에서 한 64만호 정도가 지정됐죠. 이게 이제 국공유지까지 포함해서 64만호인데, 그럼 여기서 플러스로 한 15만에서 20만 정도로 더 지정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공약집에서는 GTX D노선이나 E노선을 넣고 그 역세권의 신규 택지를 지정하는 방안으로 이야기가 됐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GTX 사업 자체부터 또 추진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공약사기였고, 아마 그 GTX 사업 추진 부분도 국토부 장관이 담당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공약상이었던 이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주택도 추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청년 원가주택은요, 이제 신도시 지역에 들어올 것으로 보여져요. 자, 신도시에 분양가 20%를 내고 나머지 80%는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해서 30년 이상 장기 저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원가로 공급하긴 했는데 향후 시세 차익이 나면은 최대 70%까지 보장을 해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환매 조건부 주택이에요. 이 환매는 누구한테만 가능하다? 공공에만 가능하다는 부분이죠. 또 하나 공약이 역세권 첫집주택이었습니다. 이건 아마 도심 지역에 많이 공급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민간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으로 용적률을 올려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올려준 용적률의 절반을 청년 원가주택으로 공급한다고 합니다. 절반은 조합이 가져가서 분양해서 수익을 얻어가고, 나머지 절반은 공공이 가져가서 역세권 첫집주택으로 공급한다. 그리고 철도 차량 기지 등의 국공유지도 이런 역세권 첫집주택으로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얘는 지분 공유형 공공부장주택이에요. 둘 다 쉽게 요약드리면 요즘 많이 언급되는 공공자가주택 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전히 내 집은 아니에요. 자, 근데 이 두 가지 유형은요, 모두 넘어야 할 벽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정 문제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공약 부분, 싸게 팔고 비싸게 사주는 개념이거든요. 환매를 공공에만 가능한데, 공공에만 환매할 때 시세를 어떻게 준다? 대부분 다 받아준다. 이것이 이재명 후보의 공공자가주택과의 좀 차이점이었어요. 최대한 시세를 많이 받아서 70% 수준에서 받아주고, 그렇게 산 공공의 주택을 다시 저렴하게 다른 사람한테 양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쉽게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게
핵심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정책 자체 취지는 좋은데 결국은 돈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을 발표할 때도 재정이 보조가 들어가는 정치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주택 정책이라는 게 재정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천문학적인 비용으로 늘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작은 정부를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재정 지출을 확대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구조였다는 거죠. 그럼 시간이 갈수록 이건 어떻게 된다? 비싸게 팔고 싸게 사주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면 선호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예상되는 문제점은요. 지금 역세권 첫집주택이나 아니면은 청년 원가주택 모두 다 20대나 30대 타겟으로 주택정책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년층에 어필하기 위해서 만든 새로운 주거 유형 상품입니다. 자, 그런데 20대나 30대한테 주택을 공급할 때 뭐 전용 84제곱미터 공급하기는 쉽지 않죠. 방 3개나 4개짜리 공급하는 거 아무래도 주택 공급 계획 세우는 사람 입장에서 쉽지 않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형 면적으로 세대수를 많이 공급하려고 그러겠죠. 당연히 이런 신혼부부나 아니면 청년대 성원하는 주택 정책은 공급 면적이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현재 이야기가 나온 정책들을 다 포함해 보겠습니다. 먼저 20대와 30대를 위한 주거 정책이고요. 자금 수요가 없는 수요층을 위한 대출 정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부 기금을 통해서 자금을 대주고요. 나중에 그 수익을 공공과 나눠 가지는 모델이에요. 근데 이거에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신혼희망타운이죠. 신혼희망타운이 이런 정책을 세우다가 탄생한 결과물이에요. 근데 지금 시장에 수요가 있다, 없다,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거 정책은 좀 쉽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LTV 80%까지 규제 풀어준다고 얘기한 마당에 뭐하러 분양하지 그런 저런 걸 할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지금 언론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명박 정부식 보금자리 주택 정책이 필요한 게 아니냐. 선호 높은 지역에 선호 높은 주역 면적으로 저렴하게 분양하면은 사람들은 좋아한다는 거죠. 저렇게 복잡한 주택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요, 지금 부동산 블로그 개설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상담을 했었는데, 단 한 명도 그 수천 명의 문의자들 중에서 단 한 분도 임대주택이나 공공자가주택 희망하는데 언제 공급되냐고 여쭤보신 분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 거주 여건이 열악한 곳에 거주하신다 하더라도 내가 주택을 옮겨갈 때는요, 온전한 내 집 그리고 넓은 면적의 집을 선호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최대한 많이 주택을 공급하면 분양 형식으로 공급하는 게 가장 좋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정치인이 지명됐네요. 추경호 의원입니다. 자, 이번에 예전에 법안 발의한 게 좀 눈에 띄어요. 몇 개 소개를 드릴게요. 양도세 중과세율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되돌린다. 3주택자한테도 2년간 양도소득세 중과세 면제 이것을 법안으로 발의를 했어요. 뭐 법안 발의하는 건 자유입니다. 이게 통과는 안 되는 건 현실적으로 대부분이긴 하지만 법안을 이런 식으로 발의한 적이 많이 있더라고요. 또한 임대사업자 제도 복원 대표 발의한 적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많은 부동산 규제 부분을 다시 없애는 방향으로 그동안 의정 활동을 많이 했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급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대출 규제와 관련된 부분을 업무를 추진할 것 같고요. 부동산 세제 관련 규제 부분은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담당해서 규제를 이제 풀어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규제 완화에 따른 시장 불안에 고민이 좀 깊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 기대 심리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실제 금매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인수해서 너무 많이 이제 언론에다가 정보를 흘린 거예요. 이런 규제도 풀겠다, 이런 규제도 풀겠다. 대부분 이제 현실성이 없는 규제 완화 방안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풀겠다고 얘기하니까 매도자는 그것을 호재로 받아들이고 호가를 빠르게 올리고 있다는 부분, 결국에는 인수에서도 규제 완화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언급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시나리오를 갖고 진행하겠다고 밝힌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장 먼저 나올 대책은 대구 지역 등 미분양 대책이 좀 나올 것 같고요. 양도세 1년 중과 배제 부분, 이거는 뭐 여당에서도 협조가 당연할 것 같고 협조 안 한다 그래도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공급 확대 방안, 이제 이걸 추진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공급 확대 방안 중 이제 신도시를 추가하거나 또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서
공급을 늘리는 건 언급을 할 텐데, 특히 정비 사업 중에 규제 완화 부분은 부동산 과열과 연계되다 보니까 아마 투기 억제책도 병행해서 발표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나서는 아마 이 정도 수준에서 발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다주택자가 유입되거나 이런 환경 조성 부분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때 더불어민주당에서 협조를 받아. 왜? 명분이 있잖아요. 집값이 크게 떨어지니까 시장이 굉장히 불안해진다. 더 큰 하락을 막기 위해서 규제를 좀 풀자. 이런 식으로 협상을 진행해서 규제를 풀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마 과거의 이명박 정부의 사례를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 쇼킹부동산 블로그 자료실에 있는 거 아시죠? 저희가 이제 부동산 관련된 정보를 다 여기에 모아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름으로 된 블로그가 좀 있거든요. 카페하고 그거 무시하시고 블로그 자료실로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쉽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블로그 자료실에 여러분들이 오시면 좋은 게 저희가 넣을 가치가 있는 분양 공고만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적으로 청약을 넣으실 때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